송국권 스타 모시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송국권 TV, 그 송국권 혼술이죠. 예, 거기 가서 대담했어요. 근데 사무실이 고성구 TV보다 좋더라고. 계속 좁다 이 말씀하고 좋다는 말씀을 동시에 하셔가지고 좁긴 좁아. 근데 한강 조망이 확 나와가지고 진짜 좋더라고요. 거기가 마포대교인가? 네, 마포대교. 마포대교 그 이쪽에 한강이 환히 보이는 그 오피스텔에 혼자서 진짜 하더라고요. 스태프도 한 명도 없어. 뭐 스태프 그렇게 많을 필요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고성구 TV처럼 이렇게 좀 구독자분도 많으시고 또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면은 스태프도 필요하지만 저는 아직 거기 미치지 못하니까 일단은 혼자 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을? 우리 송국권 본부장이 영남일보의 서울본부장으로 오랫동안 재직하셨다가 얼마 전에 이제 완전히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이제 백수건달이 될 뻔했는데 다행히 혼술을 계속할 수 있게 돼가지고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 전문 직업인이 돼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격려의 박수 좀 보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혼술 좋아요, 구독 열심히 눌러주셔야 돼요. 그 전까지는 아마 혼술에서 돈을 조금 벌어도 영남일보 거였을 거야. 이제부터는 송국권 거가 되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관심 좀 가져주시고 혼술 저희 고성구 TV와 출발부터 함께 하고 있는 유튜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공산당 선언에 대해서 우리 그래도 송국권 혼술 대표님의 짧은 한마디는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이 마침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죠. 네. 취임 1주년 되는 날에 1년 전이 정말 생각납니다. 1년 전에 저도 그때 박빙의 그 정부에서 밤새우면서 그때 영남일보 서울본부 프레스센터에서 밤을 새웠어요. 밤을 새우고 정말 가까스로 이기고 나서 그날 고성구 TV 출연을 해서 앞으로 그동안 서로 고생 많았다는 이 말도 나누고 앞으로 잘해보자 하고 했는데 그거 벌써 1년이 됐고 1년이 된 시점에 이 고성국 박사께서 공산당 선언을 낸다고 그래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공산당 선언은 마르크스하고 엥겔스가 1930년대에 낸 책이죠. 1800. 1800년대. 1860년대. 네, 1860년대. 그렇죠. 그때 낸 책인데, 공산당 선언을 한다고 그래서, 그 전에 고성국 박사께서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감옥에도 갔다 오셔 하셨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내가 책을 읽어보니까 빌공자였고, 빌공자 공산당 선언, 그래서 저도 단숨에 읽었습니다. 단숨에 읽어서, 고성국 박사 저희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눌 때도 제가 공산당 선언 내용을 가지고 그때 질문을 드리고 했는데 어쨌든 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날에 또 공산당 선언 출판 기념에 또 이 콘서트를 갖게 돼서 의미가 더 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칼막스 책이 이제 정치 경제학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칼막스처럼 어렵게 쓸 재주는 없고요. 그냥 한 서너 시간 쭉 보시면 이해할 만큼 쉽게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책을 쓰면서 생각한 것은요. 우리 송국권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1년 전에 진짜 우리가 운이 좋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재명을 상대로 한 싸움이었다면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지내놓고 보니까 우리가 싸웠던 상대가 이재명이를 그냥 허수아비로 내세운 거지 실제 우리가 싸웠던 세력은 김정은 종북 주사파 세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저것들하고 싸워서 우리가 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자유우파 진짜 대단해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저것들하고 싸워서 진짜 앞으로도 계속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좀 걱정도 들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그때도 말씀하실 때, 실제로 우리 앞에서 싸운 사람은, 윤석열 후보가 싸운 사람은 이재명이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하기 전에도
계속 그 고성국 TV를 비롯해서 이 문재인 정권과 싸웠는데 문재인 정권과 싸운 것도 아니고 그 이재명과 싸운 것도 아니고 물론 뭐그 겉으로는 그렇게 싸웠지만은 네. 그 뒤에 정말 북한이 있었다. 북한 주체사상 주사파가 있었다. 그래서 더 큰 적을 가지고 우리가 싸웠던 거라는 말씀을 저도 참 감명 깊게 들었는데 그 싸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계속되고 있고 이것이 윤석열 정부 1년이 됐는데 일종의 뭐 대선 불복 프레임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좌파 진영에서는 그 뭐 계속 윤석열 퇴진 구호가 취임하자마자부터 나왔고 지금도 그 구호가 계속 되고 있고 이 상황에서 또 요소화되기 때문에 또 1년 동안도 지금 계속 진보 좌파 진영과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상황이죠. 근데 이 싸움이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가장 이 전환점이 될 것이 아마 내년 총선이 될 텐데 네. 우리 내년 총선에서 우리 허현준 그 전 행정관님처럼 이렇게 좀 사명감이 있는 분들이 많이 나서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송국권 대표는 출마 생각은 없으시고? 저는 그냥 혼수를 지키겠습니다. 그 혼술이 무슨 뜻이에요? 제가 원래 혼술을 좋아하거든요. 혼자 술 마시는 거? 혼자 상당히 좋아합니다. 요즘도 그 약속 없는 날은 집에 가서 하루에 와인 한 병을 꼭 마시고 자요, 혼자서. 그런데 제 혼술은 그 혼술은 아니고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자. 혼란하니까. 술. 그리고 혼자서 또 술술 풀어본다. 예. 그리고 과거에 옛날에 저 준추전국 시대에 혼술이라는 그 용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혼술 이름 붙이고 나서. 네. 그러니까 너무 이 준추전국 시대에 중국이 혼란하니까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 네. 그래서 혼술도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하대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요. 우리 아까 우리 서정욱 변호사도 그렇고 우리 고성구 TV에 처음부터 함께한 패널들이요 출연료를 안 받아요. 네. 초기에 출연료를 안 받았어요. 한 2년, 3년씩. 그러다가 이제 저희들이 여러분들 만만 캠페인 시작하면서 이제 약간 여유가 생겨서 우선 그분들 출연료부터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어쨌든 이 종편보다는 더 신경 많이 쓰고 시간 많이 내서 와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종편 수준만큼은 맞춰서 드리려고 저희들 노력하고 있는데 넌 아직도 안 받지? 받는데요. 제가 회사 나오고 나서 회사 나왔으니까 이제 저도 자영업자가 됐죠. 그러니까 회사 나오기 전까지는 끝까지 안 받았어요. 출연료를.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가 됐으니까. 예, 회사 퇴직한 지 얼마 안 돼요. 한 2달 되나? 예.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됐으니까 이제 받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대단한 사람이에요, 송국권. 그리고 퇴직하면 또 좋은 게 뭔가 하면은 김영란법 대상자가 아니에요, 이제. 언론에는 김영란법 대상자거든요. 상당히 뭐 선물 받기도 참 꺼렸는데 이제 선물 막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아니 출연료를 안 받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저희 아미고 회원들이 그 수제 맥주도 만들고 하동에서 또 막걸리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거를 예, 여의도 포차할 때도 쓰고 여의도 뒷담화할 때도 쓰고 그리고 주로는 송국권한테 집에 가져가면 네, 선물로 드렸어요. 집에 가져가면 집사람이 그거 출연료로 받아왔냐고. 근데 마치 오늘 오신 분 중에 제 그 처가의 어르신이 한 분 와 계세요. 그러세요? 네, 오늘 여기 와서 뵙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어디 계세요? 예, 잠깐 일어서 주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제 처와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예. 그전에 한 2번 뵀었는데 오늘 여기서 뵈니까, 예. 오늘 집에 가서 그 집사람한테 자랑할 게 생겼습니다. 저기 회원님, 저 솔직히 말씀하세요. 저 때문에 오신 거예요? 송국권 때문에 오신 거예요? 네, 오늘 뭐 박사님 TV는 하루도 빼지 않고 열심히 보고 또 너무 공감하고 예, 감탄하고 예. 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고요. 저는 고성구 TV 매일 보시고. 네, 혼술은? 매일 보고 제가 댓글도 많이 올립니다. 네, 혼술은요? 예, 혼술도 매일 보죠, 물론요. 매일 보고요. 네, 혼술 매일 보고요. 뭔가 조금 더듬. 아니
오늘 제가 좋아하는 분들도 존경하는 네. 장기표 선생님도 오시고 예. 그래서 제가 몸이 불편한데도 오늘 왔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님께서 유명한 아나운서 출신이세요. 예. 자,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실래요? 이거 뭐 총선을 얘기하지 정말 완전한 그런 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이 비정상적으로 만들어놓은 게 너무 많거든요. 지금 언론 환경부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도저히 고쳐지지가 않고 있어요. 네. 이 다수당이 돼야지 이 법을 바꿔서 언론 지금도 방송법을 민주당이 자기들이 있을 때 법안 알박기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막 방송법을 바꿔서 또 그 사장들을 그 경영진을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놓기 위해서 방송법 개정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방송법이 개정이 되더라도 1년 후에 다수당이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은 그거 다시 뒤집을 수 있어요. 네. 뒤집으면은 지금 완전히 운동장이 기울어진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운동장이 기울어진 게 얼마 전에 뭐 그런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가서 5박 7일 하는데 그 패널들이 라디오에 나왔는데 뭐 8대2 진보 좌파에서 8 보수 우파에서 2 그런데 이 2도 정말 보수 우파가 아니고 이러면 이야기 안 하겠지만 우파라고 하면서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 무조건 비판하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펴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언론 환경을 개선을 해야지 다른 모든 것이 뒤따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언론 그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펴기 위해서라도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되고 고성국 박사께서 앞으로도 많은 그 역할을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고성국 TV는 선거권의 혼술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 말씀에서까지 좌편향 언론의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가셨는데 이렇게 언론 환경이 종북 주사파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기울어질 때까지 도대체 국민의힘은 한 일이 뭐냐? 예? 가장 책임이 큰 사람을 제가 지금 단상으로 불러내겠습니다. 박성중 의원입니다. 그 국민의힘의 재선 의원이고요. 서초 지역구 의원인데 내내 문방위에서 방송통신 과방위에서 방송통신 관련으로 좌파들과 투쟁에 최선봉에 서 있어요. 지금도 과방위가 위원장이 저쪽이지. 예. 그러니까 정청래. 저게 방송통신 지배하려고 최고위원인 정청래를 위원장으로 일부러 내려앉았어요. 그 정청래와 최고위원들이 잔뜩 포진되어 있는 그 과방위에서 우리 국민의힘 쪽의 간사, 그러니까 위원장과 맞짱 뜨는 간사 역할을 하고 있는 박성준 의원입니다. 전부 잘못된 것이 제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좌파들하고 투쟁하면 이 사람이다 한 몇 사람 있어요? 예. 우선 환노위의 임이자 의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방위의 박성중 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위 의장 박대출 있어요. 그리고 아까 나왔던 최승재 의원. 이런 사람들이 진짜 우리 자유파의 전사들입니다. 박성중 의원에 대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의정활동에 관심 갖고 지원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을 수 있거든요. 한 말씀만 부탁합니다. 여러분 방송법 이야기 들으셨죠? 방송법이 그렇게 좋으면 문재인이가 정권 잡았을 때 자기 그 국회의원이 뭐 170명, 180명 될 때 그때 통과시켜야지. 그때는 통과 안 시키고 가만히 있다가 자기 다 집에 다 해먹고 이제 야당 되니까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상세히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내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게요. 21명 중에서 저쪽 애들이 17명 우리 쪽 중도까지 언론학회 2명 학자 중도까지 우리 편이라고 보고 우리 4명 이렇게 해서 평생 앞으로 민주당이 잡아먹겠다 민노총이 잡아먹겠다 이것이 방송법의 요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방송법의 절차상으로 저희들은 가방위에서 전체 회의에서 상정하는데 안 된다 난리 쳐도 뭐 자기들 숫자가 많으니까 그냥 통과시킨 거예요.
법안회의에서 법안 소위에서 또 그냥 통과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안건 조정이라고 있는데 그게 60% 통과해야 되는데 무소속을 자기 6명인데 4대2로 해가지고 또 통과시킨 거예요. 원래는 90일 동안 수기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법안 그 안건 조정이라는 게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참 서로 수기를 해서 90일 동안 좀 수기를 더 해서 좀 문제점을 고치고 이렇게 통과시키라는 그런 법안 지지인데 2시간 반 만에 통과시켜버렸어요. 90일이 아니라. 그리고 그걸 법사위로 보내놨더만은 법사위에 우리 위원장이 상정을 안 한다고 60일 딱 되니까 바로 그냥 우리 가방위로 보내가지고 법사위 후회로 해가지고 그냥 통과시켜서 지금 지난번에 본회의까지 통과시켰습니다. 뭐 이대로 되면은 대한민국의 방송 자체가 완전히 말살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아마 거부권을 행사하실 걸로 저는 믿고 있고요. 앞으로 여하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가반을 확보해서 제대로 된 방송법을 우리도 사실 저쪽은 정권 잡으면 방송이 자기 끼다, 미디어가 자기 거다 이렇게 철저하게 나가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생각조차 없습니다. 정말 중도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하자 이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절차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고 내용도 방금 이야기한 대로 여러 가지 어떤 이사에 대한 내용 이런 거는 위헌 관련 문제 방송법에 보면 전부 공정하게 다 구성하게끔 법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불공정하게 되니까 이런 위헌성의 문제도 있고 또 그 부칙을 보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방송법이 개정될 때는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은 그 끝까지 간다.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은 자기 임기 때까지 끝까지 간다고 부칙에 박아놨습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은 KBS 사장이나 방심이 뭐 있은 KBS 사장, 무슨 EBS 사장 이런 사람들은 정권 말기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2024년까지 끝까지 다 해보겠다는 이렇게 엉망진창인 법입니다. 그래서 용산에서도 대통령실에서도 충분히 그 내용을 알고 있고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더 결론적으로는 내년에 총선 이겨야 이제는 KBS, MBC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지금으로 보면 방송이 아닙니다. 이거는 조작하고 그냥 가짜뉴스 내보내고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는 그런 차원에서 MBC 같은 경우는 민영화를 해야 됩니다. 민영화하려면 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MBC가 방문진법이라고 방송문화진흥회법이라 해가지고 그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바꾸지 않고서 MBC를 민영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YTN은 민영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주식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MBC까지 또 앞으로는 세계 방송국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방송국들 공영방송국 있다 소리 들어봤어요? 잘 나가는 무슨 CNN이고 무슨 뭐 이런 거 전부 민영방송국입니다. 미국은 거의 방송국이 다 민영화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NHK나 공영방송인데 나머지 전부 민영방송입니다. 영국의 BBC 여러분 잘 들어보셨겠지만 그거 외에는 거의 민영방송입니다. 세계 각국은 1공영 다 민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공영 1민영이에요. SBS 하나만 민영이고 KBS, MBC, 무슨 YTN, 연합뉴스, EBS, 무슨 TBS, 무슨 뭐 온갖 공영. 그러니까 이게 능률도 안 오르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이래서 방송이 방송답지 못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겁니다. 여하튼 끝까지 싸울 테니까 힘 많이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40년 정치 평론하면서 여러 정치인들을 만나왔는데 나 언론하고 이렇게 대놓고 싸우는 사람 처음이에요. 뒤로는 어떻게 하든 간에 겉으로는 언론하고는 이렇게 대놓고 싸우지를 못하거든요. 결국 언론에서 이 국회의원들 다 목줄을 쥐고 있다는 뜻인데 우리 박성중 의원은 지금 잠깐 말씀 중에도 나왔잖아요. 이게 거의 금기시되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YTN 민영화, MBC 민영화 그러면 저 종북주사파들이 그냥 경기를 일으켜요.
그리고 그냥 주적으로 설정해 갖고서 죽이려고 달려들거든요. 예, 그런 이야기를 거의 유일하게 대놓고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박성중 의원이야말로 우리 자유파가 보유한 진짜 화력 좋은 이 전차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희 고성고TV하고는 뭐 저하고는 워낙 가까운 친구라서 그렇지만, 저희 고성고TV가 5년 전에 시작하고 나서 우리 종북 주사파들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방송 중단되기도 하고 이유도 없이, 또 광고 탄압 지금 4년째 받고 있고. 그런데 제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연락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한 게 우리 박성중 의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과방위에서 계속해서 간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주 업무이기도 하고, 역시 급할 때는 친구가 편하더라고. 야 성중아, 성중아, 우리 방송 중단됐어, 이래야지. 아, 의원님 지금 우리가요 방송이 이렇게 됐는데요,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뭐 하기 쉬운 거 아니냐, 국회는 말만 하면 되니까. 실제 MBC 같은 경우도 MBC를 민영화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MBC 기자들 전부가 반대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홀로 싸우기가 간단치 않다. 뭐 YTN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서 제대로 된 녹을 먹고 편하게 있고 또 가만히 있으면 괜찮게 있기 때문에 노조들은, 어떤 노조건 민영화하는 걸 반대합니다. 그러나 국민을 위해서 해야죠. 효율화시키고 정말 똑바로 공정하게 하고 독립적으로 하고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바른 말 하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그게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고성국 박사님하고는 뭐 친구니까요. 서로 뭐 못할 말, 할 말 다 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고성국 TV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정말 우리나라의 유튜브 최고의 유튜브가 될 때까지 끝까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짧게 한 말씀 드리고 보내드려야 되겠어요. 이제 우리 방송통신 쪽에 우리 자유파의 가장 전투력 있는 이 탱크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방송통신 쪽 싸움이 쉽지가 않아요. 워낙 전문적인 분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방송의 제작 메커니즘도 알아야 되고, 심의 메커니즘도 알아야 되고, 통신은 또 통신대로 방송과 또 다른 이 프로토콜이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언론인 출신이라도 초선 들어가서는 한 2, 3년 어리버리 하다가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의정활동 내내 이 방송통신 분야에서 좌파들과 최전선에서 싸움을 해왔기 때문에, 이 좌파들도 이제 박성중 그러면 이제 이를 갈죠. 제가 6년째입니다. 네. 남이 안 올라 할 때도 이를 갈죠. 그래서 이런 사람 내년에 다시 국회 집어넣어야 돼요. 아이고. 확실하게 우리 언론을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균형 잡힌 운동장으로 바꾸길 때까지는 우리 자유파는 박성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2시부터 와가지고, 2시가 아니구나, 1시 정도부터 와갖고서 뭐 여기저기 무슨 테이블 설치도 하고 막 하다가 맨 마지막에 제가 모시게 됐습니다. 지석규 센터장입니다. 여의도 포차 뒷담화 패널 지석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지석규 센터장 참 정말 보석 같은 사람이에요. 왜 정치판에 보면 우리 편이면 너무 좋고 상대편에 저런 게 있으면 진짜 힘들고 짜증나는 거 있잖아요. 좌파들이 지석규 그러면 진짜 짜증내요. 좌파들을 속속들이 다 잘 알잖아요. 예? 산호맹을 했으니까. 좌파 중에서 족보가 굉장히 높은 조직이 산호맹이거든.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예. 그걸 했지. 또 정치판에도 꽤 오래 있었어요. 국회의원 보좌관 하면서. 또 대선판에도 전략기획 쪽으로 지석규 모르는 간첩이에요. 그리고 그런가 하면 공공기관도 여러 군데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기관의 속성 심리를 잘 알아요.
도지사 도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국정이 어떻게 움직이니까 모르는 게 없어. 예. 다만 성질이 좀 더러워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좌파 얘기만 나오면 욕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가끔 방송 편집하는 고생을 합니다만, 예, 정말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예, 다시 한번 격려 박수. 책은 읽었냐? 예, 책은 읽었습니다. 책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서울역에서 내리면 다 코베가니까. 그렇지. 예, 눈 뜨고 코베 가는 게 서울이. 예, 지금은 바뀌었죠. 지금은 이 눈 뜨고 코베 가는 것이 좌파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좌파의 코는 베고 우리 국민의 코는 보호하는 방법을 얘기한 게 바로 공산당 선언입니다. 제가 이 선언하면 세 가지 선언이 생각나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랬으니까 그 1800 그러니까 48년인지 아니면 48년인가? 예, 그때 1848년. 이 막스 앵겔스의 공산당 선언은 지금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공산주의 유령이 이 선언 한번 그때 이제 제 머릿속은 이거밖에 없었죠. 그다음에 이제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선언은 이제 이 1900 우리가 사회주의가 망한 1989년인가 그때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산호맹 조국이 있었던 그 산호맹 선언이 있었거든요. 그때 바로 이 공산당 선언을 첫 문장을 베껴서 대한민국의 공산주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 하는 게 저희가 선언문의 첫 유인물에 그때 딱 뿌리니까 난리가 났었거든요. 왜냐면 대한민국에서 맨날 우리 투쟁을 우리가 민주화 투쟁이라고 거짓말하면서 뺑기를 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처음으로 딱 하니까 다른 좌파들이 너희들의 그런 국제화적 표현 때문에 우리까지 힘들다 막 욕을 먹었는데 근데 극좌 맹동주의라고 그렇게 당시 좌파 운동권 안에서 그렇게 비판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거 세 번째 선언을 딱 2023년에 봤습니다. 21세기 또 그것도 프롤로그 첫 앞단에 21세기 대한민국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 거짓말이라는 유령이 하면서 좌파의 공산주의를 딱 본질을 망치로 두들겨 팬 선언. 이게 바로 고성국 선언이다. 이게 이 책입니다. 그런데 그 산호명 할 때 조국이하고 니하고 누가 더 높았냐? 그때도 보기 싫어가지고 뭐 안 보는 바람에 이제 그 얼굴이 좀 잘생겨가지고 좀 잘난 척하는 바람에 예. 이제 그 친구는 그때도 이제 잔대다리를 잘 굴리니까 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싹 뭐 이렇게 쓰고 하는 거였고요. 저는 이제 맨 앞에서 그냥 예, 강목 들고 예, 망치 들고 싸웠던 행동 전투부대 대장을 역할을 했고 네. 그때가 지금이야. 우리 저 지석규 센터장이 장애가 있는 건 아시죠? 네.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영양실조였지? 그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이제 지금 시간이 흘러서 그래서 저도 잘 먹고 잘 살아서 이제 모르겠네요. 어릴 때 그 보릿고개 시절에 진짜 잘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예, 소아마비 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온 사람인데요. 그런데 투쟁 현장에서는 한 번도 누구한테 앞줄을 내준 적이 없답니다. 예, 동국대 총학생회장을 할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 산호맹 활동을 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참 재주가 좋은 게 한 번도 안 잡혔어요. 감옥살이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거 참 신기해. 대신에 다른 놈들이 다 저 대신 잡혀요. 지령을 다 내려가지고 네가 한다. 그래서 네. 그리고 제가 여장 변장을 하도 잘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또 이렇게 하면 저 동성 뭐 이상한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몸이 좀 작다 보니까 이렇게 여장 변장을 하고 치마를 입으면 예, 아무도 모르겠죠. 그 80년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그 좌파가 크게 그 지석규가 있었던 그 PD 계열이 있어요. PD 계열, 반제반파, 뭐 파쇼 투쟁하고 산호맹도 그 PD 계열에 들어가 있는 거고
또 다른 하나가 1985년, 6년부터 시작돼서 대학가를 다 접수하는데 그게 주사파예요. 그러니까 이 지석규는 PD 계열이고 저 허연주는 주사파 계열이고. 그래서 이것들끼리는 아마 그때 80년대 만났으면 서로 죽기를 안 하고 싸웠을 거야. 제가 조폭하고는 제가 타협을 해도 주사파하고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신념으로 그 당시도 주사파하고는 뭐 주사파하고도 강목 갖고 싸운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서로 마이크를 차지하려고. 네. 예,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허연준 우리 후배님은 제가 강목 갖고 싸운 사이가 좋아하는 사이. 흐르고 흘러서 우리 PD의 그 맹렬한 지석규도 주사파의 핵심 리더인 허연준도 우리 다 자유파의 아주 가장 전투적인 이 자유파의 전사로 지금 종북 주사파들과 투쟁하고 있습니다. 두 분한테 다시 한번 격려해 봤습니다. 워낙 선거 경험도 많고 또 선거 전략을 또 세워서 내년 총선 그리고 2027년 대선 정권 재창출 이게 이제 정말 우리로서는 절체절명의 과제인데 우리 지석규 전략가 지석규가 생각하는 총선 승리 전략 그리고 대선 승리 전략에 대해서 짧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뭐 크게 세 가지 저는 걱정이 이제 되는 게 첫째는 보수 내부의 분열이 이루어질 것 같은 것. 근데 사실은 분열이라는 게 당이 쪼개질 수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 당은 한 당이라도 내부 분열 이거 가면 그냥 한 방에 날아간다 훅 간다 이게고요. 두 번째는 좌파 절대 분열하지 않을 겁니다. 좌파 정당 절대 분열하지 않을 겁니다. 그걸 하죠. 그 이쪽 분열하고 이쪽 분열하지 않는 것 이게 지금 제가 제일 지금 두려워하는 겁니다. 지금 겉으로는 저 좌파 저것들은 곧 분열할 것 같고 이재명 똘마니들하고 뭐 문재인 똘마니들하고 막 분열할 것 같고 우리는 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갈 것 같은데 우리 지석규 팀장은 그거 거꾸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뿐이다. 절대로 그렇게 보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누굴 공천할 거냐 공천 인물 문제거든요. 네. 배부른 돼지를 공천할 거냐. 네. 전투적인 좌파로부터 싸울 전사들을 공천할 거냐. 이 문제에서 누구 하나만 다 공천하자는 건 아닌데요. 어떻게 그걸 적절하게 균형감 있게 세울 것이냐. 그게 공천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배부른 돼지한테 공천 주면 안 되지.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당 지도부는 아니니까 그런 판단을 자칫 하게 되면 근데 옛날 황교안 그때처럼 아니 왜냐면 그때는 김세현 공천을 그때 국회의장 했던 분하고 김형호하고 둘이 다 자주 그래갖고서 배부른 돼지들한테 공천을 많이 줬죠. 그래서 앙해했다라고. 혹시 지금 저 국민의힘의 배부른 돼지가 누군지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요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아니 실제 제가 먹고 사는 제가 아까 서정 변호사 뭐 세 가지 얘기했는데 저도 세 가지가 딱 인생 세 가지가 있어요. 아 그래요? 첫째, 예. 이젠 굶지 말고 살자. 이젠 굶지 말고 살자. 예, 제가 너무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제 제가 우리가 우파로 전향했는데 러시아가 붕괴되고 나서 소련이 다시는 좌파로 또 변절하지 말자. 또 전향하지 말자. 이게 그리고요. 세 번째, 이재명 문재인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지 않는다. 이게 제 인생 세 가지. 네. 예, 지석규 센터장한테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래요. 이재명 문재인이 언제 감옥 갈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가능한 바로 감옥 안 가고 조금 더 늦췄다가 언제는 제가 판사는 아니니까 모르나 지금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저는 그 생각만 하는 그래요. 뭐 우리가 감옥 보내는 시점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저것들은 사력을 다해서 지금 감옥 안 가려고 버티고 있으니까 아마 지석규 센터장이 그림 그리는 대로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요. 자,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남는 거는 총선을 이기는 거고요. 이 지금 공산당 선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민들이 좌파 정권 안에서 두는 시퍼렇게 뜨는데 그냥 코베 가는 거 뻔뻔하게 그러지 않았었나요? 다 코를 베가잖아요. 바로 그 방법을 얘기하는 게 공산당 선언인데 제가 지금 마지막 한 말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공산당 선언 읽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말에 멍석 펴놓으면 하던 짓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석규가 가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 오랜 친구 김세현 청장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정치판에서 제가 정치 평론을 하고 활동을 한 게 한 40년 되는데 40년 세월 동안에 형 동생은 많이 만났지만 친구는 그렇게 많이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정치판에서 만나서 친구가 된 아주 드문 사람입니다. 김세현 총장은 그 2007년에 총선 대통령 선거 때 이명박 박근혜가 마지막 경쟁하다가 이명박이 후보가 된 다음에 그 대통령에 당선되잖아요. 그래서 그 해 이듬해 2월에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죠. 그 2달 후인 2008년 4월에 총선거가 치러집니다. 국회의원 총선거.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기는데 그때 이명박의 그 두 공신 중에 하나죠. 정두원하고 이재호가 왜 그때 공신이라고 그러고 다녔잖아요. 그 이재호가 공천 학살을 합니다. 박근혜 세력을 전부 다 죽여버려요. 막 칼질을 막 해댑니다. 그래서 그때 박근혜 대표와 함께했던 친박계가 뭐 거의 한 5, 60명이 다 공천 학살을 당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학살당했던 친박계들이 어쩔 수 없이 당에서 쫓겨나서 친박연대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거든요. 친박, 대통령 이름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그 정치인의 이름을 넣어서 만든 최초의 당입니다. 그게. 그 친박연대의 당 대표를 서청원 대표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의 선거를 치르는 총책임자가 바로 이 김세현 사무총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은 국회의원 배지 3번 이상 이미 달고 있어야 될 사람인데 꾸준히만 도맡아 하다가 지금까지 지금 무관입니다. 무관의 제왕으로 이렇게 있어요. 지금은 인천시 유정복 시장의 경제특보로 있습니다. 그래서 특보니까 조금 자기 시간을 편하게 쓸 수 있는 위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에서 친구가 그래도 출판 토크쇼 한다고 와줬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고성국 박사가 이 TV를 하겠다 이랬을 때 그때부터 해가 지금까지 왔으니까요. 이 고성국 TV의 산 역사이기도 하고 또 같이 어깨동무해온 친구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 딱 보시는 대로 이제 우리 고 박사에 대한 이제 호칭이 제가 달라지거든요. 옛날에는 내가 네 친구지만 어떻게 이렇게 넓고 깊게 많이 아냐? 이렇게 넓고 또 이렇게 깊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그 날짜, 시간, 그 사건 내용, 그 결과 이런 거 이야기하면 이렇게 넓고 깊게 이야기하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유튜브 방송하면서 아시잖아요. 문재인 때 방송 탄압받아가 같이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는데 또 따라가고 이런 일들을 또 여러 번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그러면서 이런 방송국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나 이런 운영 자체가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 그러다가 요새에는 내가 이제 호칭을 이래 부릅니다. 야, 고 박사 니는 국보다 국보. 국가의 보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 근래에 계속 콧물을 흘리고 해가지고 음악 나오면 코 푸는 거거든요. 그럼 음악 소리가 끊어져야 되는데 촌철살인하고 음악 계속 이러지 야, 코 진짜 길게 풀구나. 얼마나 저래 고생하는데 그거 볼 때마다 내가 한 번도 말은 안 했는데 야, 진짜 많이 아프구나. 이 방송이 어렵습니다.
말하는 거 어렵습니다. 이 말하면서 모든 게 다 담겨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새는 이제 부를 때 고 박사 만나면 국보라 부릅니다. 국가의 보물. 네,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5년 전에 사실 지금도 제가 컴맹입니다만은 유튜브가 뭔지도 모를 때 제가 고성구 TV를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성구 TV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을 하셨고, 진짜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더구나 저는 평생 이 돈벌이라고 하는 것은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지금도 회계장부라고 하는 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 이 종북수사파들과 싸움은 할 줄 알아도 이 고성구 TV 별것 아닌 이 작은 유튜브지만 이것도 운영을 하고 경영을 해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이제 젬병이에요. 예, 그런 상황에서 간단없이 그 좌파들의 공격이 들어오고 그거를 고비고비 우리 고성구 TV 스태프들이 정말 자기들 일처럼 때로는 뭐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버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오늘 공산당 선언 북토크라고 해서 뭐 제 책이 내용이 이러니 저러니 그러고서 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좀 어줍잖은 일이라 생각을 해서 우리 고성구 TV의 대표 패널들 그리고 또 여기가 장소가 국회이기 때문에 저하고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몇 분 오셔가지고 그냥 이런저런 서로의 다짐을 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우리 고성구 TV를 여기까지 함께 만들어 오신 우리 고성구 TV의 실무진들께 박수 한번 보내고 싶습니다. 네, 책을 정말 잘 만들어 주셨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공을 들여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출판사의 그 관계자가 나오셔서 직접 여러분들 안내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지우 출판사 거기서 낸 책 중에 하나가 굿바이 이재명인가요? 예. 네. 그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실제로 대선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예. 우리 고성국의 공산당 선언을 만들어서 이제 내년 총선과 2027년 대선에 역할을 하겠다. 예, 그런 각오로 지금 출판을 했습니다. 지우 출판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박수 좀 보내드립니다. 예. 저보다도 우리 고성구 TV 시청자 여러분, 아미고 회원, 만만 회원 여러분들이 더 그냥 애를 쓰세요. 빨리 베스트셀러 1등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서 말렸습니다. 지금 그 노무현의 거짓 신화, 문재인이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사악하기까지 한 존재인지를 폭로한 책이 있잖아요. 나는 대한민국 검사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 1위였거든요. 지금도 1위인지 모르겠는데 내 책보다 그 책을 조금 더 많이 알려야 된다. 예, 노무현이와 문재인이의 거짓을 그 거짓 신화를 폭로하는 것이 현 국면에서는 더 중요하다. 예, 고성국 TV 고성국의 공산당 선언은 총선 대선 2027년 정권 재창출이 성공할 때까지 꾸준히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말렸어요. 예, 바로 그런 여러분들의 열정. 예, 고성구이가 책 썼대는데 야, 빨리 1등 만들어야지 하면서 일부러 한 번에 5권 사지 않으시고 5번을 가서 한 권씩 사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카운트를 좀 올려보려고 해주신 바로 여러분들한테 뜨거운 박수를 보내면서 북 콘서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